쌤에 기반한 수학.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1단원 함께 열심히 공부했고요. 오늘은 2단원 각도로 넘어갑니다. 3학년 때 우리가 각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3학년에서는 각이 뭔지, 어떤 것인지, 또 직각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4학년에서는 각이 얼마나 큰지, 각의 크기, 즉 각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Let's swap! 힘내라! 힘내라! 우리도 열심히 응원하자! 힘내라! 힘내라! 저기 봐. 응원 부채랑 응원 막대를 들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응원 부채의 벌어진 정도가 제각각이야. 응원 막대도 벌어진 정도가 제각각이야. 야구장에서 친구들이 응원 부채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벌어진 응원 부채들을 어떤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각. 3학년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응원 부채가 벌어진 정도가 서로 어떤가요? 맞아요. 서로 벌어진 정도가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 가운데 각의 벌어진 크기, 즉 각의 크기는 어떤 친구가 가장 클까요? 맞아요. 다 친구의 각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눈으로 봐서 헷갈리는 것은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뒤가 보이는 투명한 투명종이나 민홍지를 활용해서 직접 따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각을 맞추어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쉽게 두 각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의 각을 한번 찾아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칠판, 의자, 그네의 기둥, 이렇게 빨간색으로 각을 표시해 두었네요. 세 각 중 가장 큰 각은 어느 각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직각을 기준으로 더 큰지 아니면 작은지, 크다면 얼마나 더 큰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큰 각은 바로 직각보다 큰 의자에 있는 이 각이 되겠군요. 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주사위, 손톱깎이, 전자제품들 중에서 각을 한번 3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오, 정말 많이 찾았네요.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3개를 찾았답니다. 직각이 2개, 직각보다 작은 각이 하나이네요. 우리 실생활에 있을 법한 문제를 이번에는 한번 풀어볼게요. 지혜, 슬기, 수일이는 뾰족한 지붕이 있는 집을 그렸습니다.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지혜. 수일이가 그린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가 가장 커. 슬기. 새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 수일. 지혜가 그린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가 가장 작아. 어허. 사실 지혜의 말은 틀렸죠? 수일이보다 슬기의 그림에 있는 각의 크기가 더 큽니다. 슬기도 틀렸어요. 세 지붕 각의 크기는 모두 제각각 다르죠. 그럼 수일이 말이 정답. 지혜의 지붕 그림의 각이 가장 작다가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 지금까지 선생님이 각의 크기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각의 크기라는 말을 수학에서는 각도라고 약속해서 부른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각도. 그래서 우리는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고 하고 1도라고 씁니다. 그리고 직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참, 이런 각의 크기, 각도를 재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그 도구를 여기 보이는 각도를 재는 도구, 즉
각도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각도기를 통해서 가게 크기를 재게 됩니다. 그럼 각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각도기 명칭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명칭이 각도를 재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각도기의 중심. 여기 각도기를 보면 중앙에 선들이 딱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 각도기의 중심에 각의 꼭지점을 딱 맞추어야지 각도를 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각도기의 밑금. 이 밑금에 각의 한 변을 정확히 맞추고 각의 크기를 재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각도기 밑금 맞추기를 한번 해봅시다. 맞다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각도기가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디버깅 해주세요. 왜 틀렸는지 살펴보고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각도기의 밑금, 여기를 맞춰야 됩니다.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 변을 정확히 맞춰야만 우리가 각도를 잴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왜 틀렸는지 잘 살펴보세요. 맞아요.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정확히 맞춰서 각도를 재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추지 않으면 올바르게 각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각도를 실제로 재어볼까요? 그런데 이게 뭐죠? 각도기의 중심도 각도기의 밑금도 잘 맞췄는데 이제 읽으려고 보니 여기 110도 있고 70도 있어요. 110도인지 70도인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죠? 각도기는 각의 변이 0에 맞추어진 부분부터 올라가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각의 변이 0에 닿는 오른쪽에서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각도는 오른쪽 0부터 올라가면 바로 110이 아니라 70도가 됩니다. 각이 왼쪽에서 변이 닿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변이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 자, 몇 개를 예시로 읽어보면서 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빨간 선으로 두 각이 나와 있는데요. 각도를 한번 재어볼게요. 왼쪽부터 각 한 변이 각도기의 왼쪽에서 0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왼쪽부터 올라가 보면 바로 110도.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0에서 각의 한 변이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올라가면 40과 50의 사이에 있고요. 정확히 반, 5만큼 더 올라간 부분에 여기 이렇게 선이 있으니 45도가 되겠군요. 놀이터인가 봐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미끄럼틀은 각도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이랑 함께 재어볼게요. 이렇게 각도기로 쉽게 중심과 밑금을 맞추고 재어보니 30도가 나오는군요. 아하, 미끄럼틀의 각도가 30도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도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입니다. 이런 경사로는 몇 도 정도 될까요? 아까 미끄럼틀 정도로 한 30도 정도? 30도? 너무 각도가 큰가요? 한번 직접 재어볼게요. 아하, 5도 정도 되는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은 경우에 각도가 쓰이고 있답니다. 오늘은 각의 크기, 즉 각도를 가지고 어떤 각이 더 큰지 비교하는 활동과 각도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이용하여 생활에 편리하게 또 구성을 해놓았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각이 있는지 살펴봐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